那蔬菜吃了。你蔬菜吃你吧，没菜吃，去买去啊。行了，去后去买去。知道。매일 아침 저녁으로 순찰하는 건 쉐 할아버지가 23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일입니다. 양관은 두낭 시내에서 서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 최초의 세관입니다. 기원전 2세기 한무제는 허시 지역에 4개의 궁과 2개의 관문을 설치하라는 명을 내렸고, 이에 따라 두낭군에 양관과 위멍관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실크로드가 완전히 개통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올해 70세인 쉐 할아버지는 양관을 지키는 일을 해왔지만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는 지금 양관의 동료들과 어떻게 작별 인사를 나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抓住了，破不溜了。 쉐 할아버지는 6개월 된 양을 골랐습니다. 한겨울 동안 축적된 지방과 봄, 여름 내내 야생초를 먹으며 자란 이 양은 훌륭한 맛을 자랑할 것입니다. 갓 잡은 양은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하얗게 빛나며 근막이 선명하고 탄력이 넘칩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그 자체로 맛이 좋아 양념에 재울 필요 없이 바로 물에 데친 후 냄비에 넣고 볶으면 됩니다. 가열된 양고기는 지방이 빠르게 녹아 살코기를 감싸며 고기의 부드러움을 최대한 유지합니다. 센 불에 볶다가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약한 불로 끓이면 밀폐된 냄비 안에서 공기가 순환하며 국물이 양고기 속까지 스며듭니다. 고기가 푹 익고 국물이 진한 맛이 날 때까지 끓이면 됩니다. 양고기가 푹 익으려면 적어도 30분이 더 걸립니다. 그 사이에 노부부는 집 뒤뜰로 가서 채소를 땁니다. 그들은 손에 든 시금치가 페르시아에서 유래했고 가지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전파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고수의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과 중앙아시아로 옛날에는 호유라고 불렸으며 2000여 년 전 장건이 사신으로 서역에 갔을 때 중원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두낭 사람들은 지금도 고수를 원유라고 부릅니다. 양관은 최초로 포도를 중원에 들여온 곳입니다. 두낭의 사막 기후는 포도 재배에 매우 적합합니다. 쉐 할아버지가 사는 양관진에는 400만 평이 넘는 포도밭이 있는데 연간 포도 수확량이 4천만 킬로그램에 달하며 투르판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포도 산지입니다. 이제 냄비 속의 양고기가 푹 익었습니다. 진한 육수가 향기를 풍기며 미엔빙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얇고 크게 민 미엔빙을 냄비 속 양고기 위에 입을 덮듯 완전히 덮어줍니다. 미엔빙이 반쯤 익으면 젓가락으로 구멍을 여러 개 뚫어 육수가 구멍으로 솟아나와 미엔빙을 흠뻑 적시도록 합니다. 고대 중원에서는 서역에서 온 사람을 호인이라 불렀고 서역에서 전해온 물건에는 모두 호라는 글자를 붙였습니다. 호금, 호가, 호마, 호라복, 포도 등이 그 예입니다. 사람의 위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절실합니다. 실크로드의 상인들은 그리운 고향의 맛을 두낭까지 가져왔고 호양 먼빙도 서역의 요리 기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관 기슭에서 호양 원빙의 마지막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미엔빙과 육수가 더욱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쇠 할머니는 익은 미엔빙을 건져내 네모나게 잘라 다시 냄비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엔빙은 고기의 기름기를 흡수해 느끼함을 잡아주고 미엔빙은 고기의 고소함이 스며들게 됩니다. 고기와 미엔빙이 잘 어우러지면 미엔빙은 화려한 변신을 하고 고기도 담백한 맛이 더해집니다. 음식의 여행은 종착역이 없는 여정이고 인류의 이주에 따라 만남과 이별을 거듭합니다. 두낭은 예전에 고대 강족, 대월지, 흉노 등 민족의 유목지였으며 한나라 이후 실크로드의 중간 경유지이자 중국, 인도, 그리스, 이슬람 4대 문화권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두낭은 다양한 문화와 풍속들이 융합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들의 삼시세끼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리젠신 씨의 하루는 점심때부터 시작합니다. 샤저우 야시장에서 꼬치구이 가게를 운영하는 리젠신 씨는 종종 새벽 2, 3시가 되어야 일을 마치곤 합니다. 10년 넘게 꼬치구이를 해온 리젠신 씨는 양의 골격과 근육 구조에 대해 완벽히 알고 있습니다. 칼끝이 닿는 곳마다 정확히 핵심 부위를 베어내고 날카로운 칼날이 스쳐 지나가면 고기가 뼈에서 깔끔하게 분리됩니다. 양사태, 양갈비, 양껍데기, 양생식기, 양위장, 심지어 고기 속 힘줄까지도 분리해서 따로 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둔황의 양꼬치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부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꼬치로 만듭니다. 다양한 부위의 꼬치를 모두 맛본 후에야 비로소 양꼬치의 모든 식감과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두낭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한 여행객들이 두낭의 별미를 찾아 샤저우 야시장에 모여듭니다. 이때 두낭의 다양한 음식들도 맞대결을 시작하는데 화로에 붙인 불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행객들의 식욕도 활활 타오릅니다. 실크로드 최대의 국제무역 중간 경유지이자 집산지였던 고대 두낭은 한때 문전성시를 이룬 한족과 소수민족이 교류하는 대도시였으며 그 번화함은 오늘날의 선정과 광저우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두낭을 자주 오가던 이들 중에는 사신, 승려, 호상, 호이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음식도 있었습니다. 중원의 밀가루 음식, 서역의 호병, 페르시아의 만두, 아라비아의 고기구이 등 중국과 서양의 다양한 식재료와 요리법이 두낭에서 만나고 어우러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맛의 사랑 이야기를 펼쳐나갔습니다. 여행 성수기에는 리젠신 씨의 꼬치구이 가게에서 하루에 양 3마리를 사용해 3,000개가 넘는 양꼬치를 만듭니다. 리젠신 씨는 불 조절의 달인입니다. 양꼬치가 그의 손에서 빠르게 뒤집히며 고기 조각이 골고루 익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습니다.
살코기 3조각에 비계 1조각을 번갈아 꿰면 살코기와 비계가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숯불에 굽는 동안 흰색 기름이 계속 스며 나오는데 꼬치를 재빠르게 교차하며 눌러주어 양고기 기름이 다른 3조각의 살코기에 스며들게 하여 신속히 수분을 잡아 살코기를 더욱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리젠신 씨는 양념을 뿌리는 타이밍을 가장 잘 조절합니다. 특히 고춧가루는 너무 일찍 뿌리면 타기 쉽고 너무 늦게 뿌리면 맛이 배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춧가루의 굵기까지도 거듭 실험을 통해 선정한 것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최종적인 맛을 결정짓는 관건이니까요. 양위장은 근막이 많고 콜라겐 섬유가 촘촘해서 꼬치구이를 완성하기 직전에 식초를 한번 뿌려서 양위장의 영혼을 깨워주면 새콤하고 쫄깃한 식감을 한껏 즐길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다양한 풍토로 인해 같은 식물일지라도 지역이 다르면 맛도 다릅니다. 낙타풀, 지지초, 사극나무, 두낭 고비 사막의 알칼리성 식물들은 가축의 고급 사료로 불립니다. 일반 식물을 먹는 양들과 비교했을 때 고비 사막의 알칼리성 식물은 양고기의 산성을 중화하고 누린내를 줄여줍니다. 비법 양념에 푹 재웠던 양갈비 덩어리를 화덕에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굽습니다. 낭컹 러우는 굽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온도 조절이 까다로워 수시로 돌려가며 세심하게 구워야 합니다. 양갈비가 황포를 입은 듯 노랗게 구워지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가장 특별한 메뉴는 홍류 꼬치구이입니다. 고기 조각은 미리 양념에 재워 맛을 내고 고비사막 특유의 홍류 가지로 깨어 꼬치를 만듭니다. 구울 때 홍류 가지에 내포된 알칼리 성분이 발산되면서 양고기의 누린내를 없애고 독특한 자연의 향기를 더해줍니다. 你往上骂啥？往上骂，往上蹬啊！对了，来，老板，我再吃个。 要不要吃盐？ 두낭 꼬치구의 완벽한 짝꿍은 싱피슈에이입니다. 慢下啊，非常大啊，慢下啊，慢下好，再好，大口的好，先吃水啊。 싱피슈에이는 맛이 시원하고 상큼해서 꼬치구이의 열기와 느끼함을 빨리 없애주기 때문에 두낭 꼬치구이의 천생 배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行了，行了，行了，行了，再不能吃了。 动画公园人快吃水。 두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일조 시간이 길어서 과일이 영양분과 당분을 축적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두낭의 과일은 특별한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두낭의 대표 과일인 리광살구는 두낭에서만 볼 수 있는 과일로 껍질이 얇고 과육이 두꺼우며 꿀처럼 달콤하지만 오래 저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두낭 사람들은 살구를 말리는 습관이 있어서 집집이 지붕과 마당에 살구를 말려 놓습니다. 말린 살구를 끓여서 만든 싱피차는 두낭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음료입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면 살구 속에 저장된 당분과 과일산이 서서히 분해되는데 차가 진하고 달콤해질 때까지 끓이면 됩니다. 구기자와 삥탕을 넣으면 싱피차의 맛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人体适应一点。瞧不瞧？아시아 대륙 북부는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양의 따뜻하고 습한 기류를 막아줘서 건조하고 비가 적게 내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동 사막인 타클라마칸 사막이 형성됐습니다. 실크로드는 이 죽음의 사막을 가로질러 드문드문 흩어진 사막 오아시스 사이를 지나 동방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졌습니다. 두낭은 바로 이 동서문명 대통로가 교차하는 십자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방이 고비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두낭에서 치덴산의 눈 녹은 물은 조물주가 이 땅에 내린 가장 큰 은혜입니다. 고대 유목민족의 고향이었던 두낭은 육류 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고대 두낭 사람들은 사냥을 즐겼으며 막곡을 벽화에도 많은 사냥 장면과 동물 형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양고기는 두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육류입니다. 서쪽으로는 신장, 북쪽으로는 몽골 고원, 남쪽으로는 칭하이와 시장에 인접한 두낭은 주변 지역이 모두 양고기를 즐겨 먹는 곳입니다. 이에 두낭도 주변의 영향을 받아 독창적인 양고기 요리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인데 샤푸밍 씨는 벌써 양고기 허즈 가게로 나가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来了，你好，早上。啊，对啊。找个糖醋条，汤多少？汤。啊。这骨头熬了多长时间了？2个小时了啊。骨头汤一直要熬到4个小时以上了，再把那汤给熬出来。 한 그릇의 훌륭한 양고기 허즈는 육수에서 시작됩니다. 양사골이 천천히 우러나는 동안 다른 재료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보통 양고기 국물에는 양고기 완자가 더 잘 어울리겠지만 허즈는 파격적으로 돼지고기 완자를 선택했습니다. 두 가지 고기 맛이 잘 어우러져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고기소를 조금 남겨서 외피를 바꿔주면 또 다른 별미가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지단병을 펴서 소를 넣고 튀기면 되는데 두낭 사람들은 이것을 자사라고 부릅니다. 두부채, 자사, 돼지고기 완자, 당면, 목이버섯, 썰어놓은 고기 조각을 순서대로 그릇에 담아 준비하고 양고기 국물과의 뜨거운 만남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때쯤이면 가게 밖에는 이미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一大小盒子，一大一小2张饼2个鸡蛋是吗？来，上饭，大小鸡蛋。好，让一下啊。然后粉汤，不客气，谢谢啊，不客气。9号桌加2两。9号，来。
양고기 허즈는 두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아침 식사로 이제는 전국 각지의 여행객들이 찾는 인기 아침 메뉴가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익숙한 맛, 외지인들은 새로운 맛을 경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손님들이 뜨끈하고 신선한 허즈를 맛볼 수 있도록 끓는 양고기 국물을 여러 번 부은 후 마지막에 잘게 썬 파를 뿌려 화려한 모습으로 테이블에 올립니다. 허는 다양한 식재료의 조화를 의미하고 즈는 양고기 국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두낭의 허즈입니다. 东皇羊肉合制，好吃是带。 한밤중이 되어서야 서저우 야시장 맛집들이 비로소 문을 닫습니다. 전국 각지의 여행객들로 붐볐던 심야 식당도 막을 내리고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낸 리젠신 씨도 드디어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来，咱们吃下河阳焖饼，本地的河阳焖饼。6个月的煎羊丸子，哎呀，嫩得很。 양을 도축해서 요리하고 식탁에 올리기까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호양 먼빙은 양관을 떠나는 이별의 순간에 따뜻함과 정겨움을 더해줍니다.